입원해서 치료받는 동안에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족한 단백질을 찾아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서 이제 단백질을 이제 보충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백질 강의를 한 총 3번은 더 했을 거예요. 총 3번은 더 했는데 우리 암 환자나 또는 이 노인 질환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는 분들, 특히 만성 질환 중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이런 질환들이 전부 다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중요성은 이 단백질이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전부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게 다 단백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톱도 우리 단백질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케라틴으로 변화가 된 거고요. 머리카락도 우리 단백질의 일부가 모낭세포에서 점차 단백질이 합성이 되면서 자라나오는 겁니다. 탈모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우리 혈액 중에 면역세포가 모자란 경우도 그렇고요. 단백질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탈모가 올 수가 있고 피부병이 생길 수가 있고 각종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한국에서 2016년에 영양조사를 했어요. 영양조사에서 한국인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을 정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 분들에게 권장하는 용량이 체중당 0.8g이었습니다. 50kg을 생각을 할 때에 내 체중이 50kg이라고 할 때 하루에 섭취해야 할 단백질의 양은 따라서 40g이 되는 거예요. 50 곱하기 0.8하면 40 맞죠? 40g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례적으로 내 체중이 올라가면 조금 더 단백질 필요량이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암학회에서 권고하는 단백질의 용량은 거기에 3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체중당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1g에서 1.5g까지 심지어 1.5g을 넘어서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단백질을 제한하셔야 될 분들은 콩팥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리고 간 기능에서 암모니아나 이런 기타 독성 성분이 많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그 외에는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는 동안에는 체중당 1g, 최소 체중당 1g, 그러니까 50kg인 체중이 50kg인 경우에는 5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50g의 하루 단백질을 보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그 특성을 감안을 했을 때에 소고기로 50g의 단백질을 보충을 하려면요, 하루에 한 3근에서 4근 정도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로 치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고, 그리고 콩으로 하자면, 콩이나 어떤 감자나 이런 식물성을 하자 그러면 감자 같은 경우에는 3kg입니다. 네. 감자를 한번 3kg을 쪄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해보세요. 하루에 도저히 소화를 못하는 양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제 항암을 하시거나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드세요. 고기 드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단백질을 섭취해야 될 양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보았을 때 그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지금은 거의 운동 선수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 그 유청 단백질이라고 있어요. 그 머슬 파워라든가 뭐 이런 류의 이름으로 나온 상품들이 있는데, 헬스를 하고 자신의 이제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유청 단백질을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정작 필요한 우리 그 만성 질환자나 또는 이제 항암을 하는 분들이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일부 아시는 분들은 그 식물성 대두단백에서 추출한 콩단백을 쓰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대부분 모르세요. 대부분 모르십니다. 그 파우더를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밖에 나가서 고기를 섭취를 할 필요가 없고요. 아무리 동물성이라고 할지라도 유청 단백은요, 우유에서 추출을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유조차도 좀 안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죠. 근데 하지만 꼭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차선책인데,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유청을 쓰세요. 유청을 쓰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양도 내가 원하는 양만큼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파우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도 편하고요. 그리고 일회에 보충할 수 있는 양은 한 번에 일회에 3숟가락 정도 떠가지고 물에 타서 하루에 2번 정도 섭취하면 보통은 본인 체중에 맞는 그 용량을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밸런스에서 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갈 건데요. 단백질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워낙 그 단백질 하나에만 열중을 하다 보면요, 단백질만 먹고, 예를 들어서 단백질만 먹고 다른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각종 미네랄, 비타민 같은 것을 보충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해가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동안에는 탄수화물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 안 드렸어요. 단지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 정상적인 식사를 하셔야 된다,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넘어갔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대부분은 다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단백질의 양은 여러분께서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풍부하게 섭취를 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가 되는 것은 탄수화물이에요. 단백질 말고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적어도 밥을 3분의 2 이상은 내가 씹어서 먹던, 또는 다른 유형으로 볶음국식을 드시던 그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곡식이 몸에 들어가야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가지 구성 요소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그럴 때에 완벽하게 우리 몸에 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밸런스의 주제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여러분께서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3분의 1만 드신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게 뭐가 되냐 하면요, 다이어트 식사가 됩니다. 3분의 1은요 다이어트 식사예요. 그리고 3분의 2는요 현상 유지 식사입니다. 현상 유지 식사. 그래서 최소한 제가 3분의 2의 공깃밥의 3분의 2를 깎아서
그 정도의 양은 꼭 드셔야 된다. 이거를 제가 요 시간 강조 드리고요. 이 표가 바로 이 단백질의 양을 뉴트리션 저널, 그러니까 영양 저널에서 이 단백질의 효과를 증명을 했어요. 실제로 그 환자 여기 대상자에게 그 류신 프로테인으로 여기 류신이라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성 성분 중에 류신이라는 게 있어요. 류신의 구성 성분이 되는 이 유청단백을 한 1개월가량 섭취를 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그 근육질의 양이라든가 기타 급성질환에서 회복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논문을 제출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단백질이라는 것은 이제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아미노산의 구성 성분 중에서 그 중요성을 두는 그런 아미노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류신이라는 단백질이고요. 그 류신의 함량을 최소한 3g을 맞춰서 단백질을 공급하라. 그게 이제 그 논문에서 우리가 얻는 유용한 정보였고요. 그래서 이 303g의 류신에 해당되는 단백질의 양을 이 리스트로 이렇게 쭉 만들었습니다. 쭉 만들어서 그 효과를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여기 있는 이 웨이 프로테인, 웨이가 이게 유청이거든요. 여기 애니멀 소스라고 해서 동물 단백질입니다. 이 이하는 동물 단백질인데 이 중에서 웨이 프로테인이 3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육류를 섭취하지 말라는 데에는 다른 원인도 있지만 가축이 이렇게 건강하게 기르지지를 않았어요. 기르지지 않았고 가축에 있는 그 혈액성분, 그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각종 유해한 것들이 그 고기의 그 단백질로 인한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하고 이 유청 흡수도 잘 되고 또 장점이 참 많아요. 간에 부담이 덜 되고 그래서 이 유청은 자기 체중만큼 섭취를 꼭 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하기 전 섭취가 좋고요. 탄수화물을 꼭 조합해서 드셔야 됩니다. 밥은 3분의 2 이상 꼭 드시도록 하고요. 만일에 내가 3분의 1밖에 식사를 못한다 그러면은 단백질 복용을 멈추세요. 오히려 더 역작용이 나니까. 그리고 유청 단백질도 동물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식물성으로 된 유청 단백질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지난달에 강의하고 몇 분이 찾아오셔서 이 내용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 이 강의를 모르시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기 오셔서 이거 한 장짜리니까 받아가시고요.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해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밸런스요. 자, 사진 잘 보이죠? 네. 자, 외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레디 녹이라는 스위스의 이 기네스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해발 3,300m 고지대에서 기네스북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있죠. 손에 균형대를 잡고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항상 물어보시는 게 치료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또는 야채는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뭐 하여튼 좋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양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보셔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은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균형이라는 게 개인에 따라서 균형은 다 각자 다르거든요. 근데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 나가느냐, 이 균형을 잘 맞추어 나가야 우리가 마치 외주를 타고 있는 것처럼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탄수화물도 사실은 우리가 정량화를 했습니다. 정량화를 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 필요량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게 부족한 양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과도하고 해가 되는 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라는 거는 참 어렵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밸런스를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라는 거는 우리가 체중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과 산염기의 균형을 맞추는 상태, 그리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고 배설의 균형을 맞추는 상태처럼 우리 몸에서 늘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 우리가 늘상 일어나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는 못할 망정 이 밸런스를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가 어떤 이 충분한 선에서 중단을 하여야 되는데 그 선을 내가 인지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그 선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라는 거는 곧 우리의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거하고 동일시하게 보셔도 무방해요. 왜 그러나 하면 정의상으로도 보면은 이 밸런스를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웹스터 사전에서는 능동적인 어떤 목표를 목표로서 건강한 건강 상태에 있는 것을 이 밸런스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 밸런스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만의 균형을 가지고 밸런스라고 하지는 않고요. 정신적, 육체적, 영적 이런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을 밸런스라고 하고 건강 상태라고 하고 이렇게 둘 다 혼용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 탕평책이라고 우리 영조 시대에 그때 이제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해서 탕평책을 냈습니다. 탕평책을 내고 이 탕평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관료들을 모으고 그 관료들에게 이 탕평채라는 식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탕평채가 어떤 의미냐면 이 완벽한 영양 균형을 갖춘 음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음식을 관료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영조 본인이 펼치고자 했던 그 탕평책을 설명하는 데에 이 음식과 조화를 이루어서 잘 설명하였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탕병체를 보면요, 이 청포묵으로 되어 있고요. 청포묵에 달걀 지단이 있고 야채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완벽한 영양 균형이라고 선조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가만 보니까요. 자, 이 청포묵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고 달걀 지단은 단백질이에요. 야채는 각종 단백질과 미네랄입니다. 이 세 영양 성분이 고루 조화를 이루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영양 균형을 갖춘 음식이라는 말이 되는 것은 합당하죠. 우리가 에덴병원에서 하고 있는 뉴스타트 치료도 밸런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밸런스로. 그래서 앞서 뉴트리션과 엑서사이즈에 대한 것을 많은 강의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탄수화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각종 미네랄 성분이 뭐 셀레나제나 아연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뉴트리션에 해당이 되죠. 엑서사이즈도 우리가 밸런스 있게 접근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계속 걷기만 하는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근력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함께 겸해서 이 조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루 30분의 하루 30분의 운동은 권장하는 운동량입니다. 그 운동량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20분을 걷기를 하셨다 그러면 그 중에서 5분 내지 6분 정도는 근력 운동에 할애를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에 할애를 하시고 나머지 4분은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운동도 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조화를 시키고요. 이 뉴스타트의 구성 성분 중에 보면 워터 그리고 선샤인, 에어는 우리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우리 창조주께서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그냥 적당히 노출만 시킬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 노출에도 밸런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하이드레이트, 그러니까 수분이 충분히 충족된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게 건강 원칙의 일부거든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잖아요. 또는 물을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잖아요. 적당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라서 그거를 이제 밸런스라고 하기는 조금 억지스럽죠. 근데 요즘같이 이 황사, 중국발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가 기승인 날에는 우리가 이 공기에 밸런스를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밸런스를 참 맞추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그 미세먼지의 위험을 극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방 안에 공기청정기가 없으시면 방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세요. 네, 마스크를 쓰세요. 미세먼지라는 거는 창문을 닫는다고 해서 방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틈으로 들어옵니다. 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마스크라는 것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좀 불행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공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라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에서 템퍼런스라는 게 바로 뉴스타트의 균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양, 운동,
그리고 휴식, 수면, 그리고 정신적, 영적인 부분, 그리고 외부 요소들이 이 가운데에서 절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뉴스타트가 된다는 겁니다. 뉴스타트에도 그러니까 밸런스가 있어요. 앞서 영양과 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에 이제 다른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고 심지어 우리 일반인 중에 80%는 수면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낯선 환경을 떠나서 이 에덴병을 있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수면 장애를 겪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표는 그 삼성서울병원과 서울 아산에서 공이 내놓는 자료인데요. 자, 이게 바로 그 수면 위생이라는 겁니다. 수면 위생. 자, 이걸 제가 차분히 읽어볼게요. 자, 낮잠은 자지 않는 겁니다. 낮잠은 가급적 자지 않는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수면 위생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그리고 커피, 홍차, 초콜릿 이런 데에는 그 흥분 물질이 있습니다. 카페인. 그리고 흡연 그런 것은 피한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많이 먹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내가 취침하는 취침 공간은 어둡고 공기 소통이 잘 되게 쾌적하게 한다. 그리고 침대는 잠을 자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요거는 제가 8번을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 늦게 들더라도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그리고 시계를 잠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한다. 이게 바로 수면 위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불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먼저 수면 위생부터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수면 위생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수정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보십시오. 대부분 이 선에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피치 못하게 어떤 병원 생활을 하다가 검사라든가 또는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면 패턴이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그 수면 패턴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보통 토, 일을 그 수면 패턴 회복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토, 일 동안에 수면 패턴을 회복하고 다시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것이 일주일을 생활하는 데에 괴롭지 않고 편하기 때문에 토, 일에 투자를 해서 수면 패턴을 찾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침에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꼬박꼬박 지키면요 수면 패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밤을 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낮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겠죠. 그런 힘든 과정을 하루 정도 겪고 나면 수면 패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령 좀 다인시 생활을 하시다가 소음이나 예기치 않는 소음이나 또는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러 가지 보조 도구를 귀마개라든가 또는 이제 수면 마스크 같은 보조 도구를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밸런스의 한 부분으로 이 평소에 손상을 예방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빠뜨리지 않도록 잘 체크를 해서 건강 검진을 꼬박꼬박 받도록 하시고, 특히 항암 중에는 외상을 안 당하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따끔해가지고 막 긁었어요. 긁었는데 이게 면역이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근데 사실 내가 면역이 떨어져 있는지 내가 정상인지 모르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긁었어요. 긁었는데 이게 예기치 않게 이 긁는 이 피부 장벽이 깨지면서 이걸 균이 침투를 해서 폐혈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는 이 면역이 깨지는 동안에는 또는 내 평소 면역이 좋지 않을 때에는 몸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책 나갈 때에도 두터운 양말을 신도록 하시고, 다녀오셔서 또 손 씻기라든가 본인의 발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질환, 그러니까 감기나 배탈 같이 가벼운 질환일지라도 크게 키우지 않도록 제때제때 의료적 처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이라든가 또는 방사선의 부작용을 내가 먹고 있는 약의 부작용을 알고 그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그 대처법이 있는지 그 정도는 숙지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밸런스를 깨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가 유형도 다양하지만 개개인마다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